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EU의 50%, 애플의 25%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이 발언이 뭐 협상용이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또 트럼프가 관세 발언 시작하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락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최근에 8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주요 빅테크주들도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유예 이후에 이제 빅테크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특히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올라갔던 국채 금리는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5%, 4.6% 상태에서는 그 상황에서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금리 이렇게 올라갔을 때 미국의 국채를 매수할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4.7%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빠져주면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주춤했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대선 사전투표가 시행이 되잖아요. 대선이 거의 임박했죠. 이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해외 증시와 무관하게 우리 증시의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할 거냐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미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폭락한 정도는 아니고 좀 빠졌다 정도인데 뭐 추세가 최근 들어서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일 중에서 3일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큰 반등 이후에 좀 숨고르기다 이런 해석도 있고 반면에 그 관세 기대감 때문에 관세가 유예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이 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협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 조정이 좀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애플의 주가가 좀 심상치 않죠. 8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운운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애플이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번 주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투자자들이 주요 빅테크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을 결정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은 주 후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들 보면 우선 트럼프가 이제 EU의 관세 부과를 한다. 근데 이걸 뭐 권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EU, 아이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아이폰도 관세 내야 돼. 그래서 삼성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역시 관세 내야 돼. 근데 이제 지난주 중부터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EU, 인도, 베트남, 일본 등등이 협상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으로 가서 대면 협상을 했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했거나 이렇게 이제 협상이 진행됐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베센트나 그리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세게 말해서 다른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빨리 협상 타결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도록 지원 사격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제일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주 초반에 관련돼서 한두 나라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금리나 당분간 안 한다. 정책,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건 관세 얘기하는 건데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금리를 이제 좀 떨어뜨리려면 연준이 우리 이제 언제부터는 금리 내릴 거야 이런 메시지를 좀 내놓으면 금리가 좀 빠질 텐데 시원스럽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뭐 크리스토퍼 월러 정도가 금리나 관련해서 언급하긴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관세라면은 금리 내릴 수 있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온 게 가장 그나마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번 달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러니까 위에 이제 협상했다라는 국가들 중에서 한 두 곳 정도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협상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의 주가가 최근에 안 좋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195달러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떤 저점 여기서 과연 이제 쌍바닥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대략적으로 20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126달러 정도에서 그 위에서 훨씬 더 위에서 이제 튕겨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두 가지가 완전히 엇갈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재고를 털어내잖아요. 중국에 못 팔게 됐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는데 한 50억 달러 정도 나갈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향후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안 좋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중동 쪽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고 또 중국에도 또 한 번 또 사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중국의 제품을 팔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잘 나올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AI주들이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후자 쪽이 되려면 126달러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튕겨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돼야죠. 근데 월요일 일단 미국은 휴장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은 주초보다는 주 후반에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하락한 날 S&P 500 지수가 하락한 날 다음 날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봤더니 올해 다음 날 평균 0.31%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2003년도 이후에 이게 연간 상승과 하락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날 평균적으로 하락한 날은 연간에 하락했고 다음 날 플러스가 난 날은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이 정도 이제 나온 날은 다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이 상승폭이 클수록, 뭐 2020년도 그렇고 이제 올해도 그렇고 이게 대략적으로 0.18, 0.17 정도면 높은 수준에 들어가잖아요. 그 해는 제법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빠지면 대기 매수가 그만큼 세게 붙는다라는 거는 밀어올리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증시는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한다. 더군다나 뭐 트럼프가 금융시장이 좀 이상하게 반응하면 자기가 세게 발언했던 거를 좀 달래서 뭔가 또 주식시장이 반응할 수 있도록 또 금리가 빠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내놓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하루 빼고는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2주 연속 매수했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도 선물은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선물 계속 매수하고 있고 하락 쪽 배팅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선다 이런 것보다는 신중해졌다. 신중해졌다 정도가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5월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사실 1조 원이면 지금 거의 뭐 마지막 주간 들어서서 1조 원 순매수했다 이러면 사실은 안 팔았다지 매수한 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동안에 이어졌던 매도 행렬이 끝났고 이거는 아마도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에 계속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쪽에 베팅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에 최소 3일 이상 매수를 해주는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가 그냥 거의 뭐 연저점 정도? 그러니까 되게 잘 보면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좀 기대를 했던 게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점, 이게 또 120월선에서 딱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어떻게든 플러스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위 종목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낮긴 한데 음봉이 되게 많죠. 음봉이 되게 많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조금 찜찜한 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주가가 지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한번 22만원 넘어가는 그런 힘이 한번 발휘가 돼줘야 되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자꾸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것도 조금 뭔가 찜찜함도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3위인데 이게 한번 움직이려나 했었는데 회사 분할 결정 이후에 이게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의심, 그런 게 가동이 되면서 빠졌고,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가 하여튼 등등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규제 방안들, 그러니까 지원하는 걸 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뉴스로 등장하다 보니까 빠지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별로 다 안 좋아요.
예, 그런 대신에 뭐 금융, 증권, 건설, 뭐 방산, 뭐 원전 관련된 종목, 하여튼 이런 것들만 좀 움직임이 활발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4위 내 종목 중에서 2개 정도가 돌아서게 되면 지수가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강하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건설주가 뭐 계속 쭉 하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증권주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강한데, 대체로 보면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겠다, 좋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잴 필요 없이 실적이 좋아 이렇게 평가되는 종목군들이 강한데, 시가총액이 지금 하나에어로가 좀 높아져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상단 종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부담이 작으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는 뭐 원전이 됐든 금리 인하가 됐든 이런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간다기보다는 투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앞서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블루칩, 옐로칩 이렇게 얘기하죠. 옐로칩 쪽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이제 강세 종목들도 계속 봐야 되지만 눌린 종목군들이 어느 순간 수급이 바뀌면서 활발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난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금리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 이야기까지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분석 이런 것들 평가하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매도했는데, 저거는 그냥 협상 전략일 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지 요 구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데, 증권사들은 대체로 비율로 따지면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증권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망일 뿐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전망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지난주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환율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이제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인데, 사실 환율 빠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익이 생기기가 좋긴 하죠. 근데 금리 튀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바뀐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금리가 고점을 친 거 아닌가, 또 이런 분석도 있어서. 그런데 오늘 밤에 또 미증시가 휴장이라 오늘 외국인들 매매 비중은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매수 기조로 돌아서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정책 관련주들은 강하고 수출주들은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반대쪽 내려가던 시소 쪽에서 한 2개 정도만 회복되어 주면 투자들이 안도하면서 대기했던 자금을 밀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좀 바뀌느냐,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아서 그 다음 주가 되면 대통령 취임주가 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선거 직후에 바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취임 주간, 다음 주, 그 다음 달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주간으로 보면 그 주간에는 뭐 올라간 거 빠진 거 반반이에요. 예, 반반인데 다음 주는 좀 조정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하나 색깔을 제가 잘못 칠했네요. 예, 이거 요 색깔 맨 아래에 있는 것도 빨간색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데 그 다음 주는 대체로 부진했다가 최근에 2번은 올라갔었고, 다음 달 기준으로 보면 또 반반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취임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경기 우양 기대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초반에는 조금 미리 선반영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신중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좀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되게 낮은 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이게 하나의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되는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부터 미리 좀 베팅을 좀 빌드업을 해놓는지, 이 부분을 저도 살펴볼 거고, 그 내용 나올 때마다 제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PPL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미리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 4일 정도 PPL을 할 예정이니까 미리 이제 6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